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굴삭기 운전기능사 필기 요약 및 예상 문제 그 첫 번째 1회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삭기 필기시험 전체 영상은 화면 아래 파란색 주소를 클릭하시면 전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요약 설명이기 때문에 전체 영상의 기출문제 등으로 출제 유형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엔진의 개요도를 한번 보면요. 맨 밑에 있는 것이 크랭크 축입니다. 그래서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이 크랭크 축이 이 위에 보면 캠축이 있죠. 캠축을 타이밍 벨트에 의해서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이 캠축을 움직여주는데요. 크랭크 축 여기 보면 가운데 기어가 조그만 게 있죠. 이게 캠축 기어죠. 그러면 크랭크 축 기어와 캠축 기어의 지름비는 1대2입니다. 그런데 회전비는 여기니까 2대1이 되겠죠. 맨 처음 시동을 걸 때는 이 자체 엔진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동 모터, 스타트 모터를 가지고서 기동전동이라고 하죠. 스타트 모터로 이 크랭크 축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스타트 모터를 보면 시동 모터라고도 하고 기동 전동기라고도 하는데요. 내연기관 엔진은 연료를 공급해도 처음에부터 자기 진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기동 장치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스타트 모터입니다. 스타트 모터는 엔진을 가동시켜주는 기능을 줍니다. 공회전 상태의 기관에서 크랭크 축의 회전과 관계없이 작동되는 모든 기관들은 크랭크 축의 회전으로부터 힘을 전달받는데 처음 크랭크 축을 움직여주는 것이 바로 스타트 모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원이 잠깐 나갔습니다. 처음 기동전동기로 스타트 모터가 엔진을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배터리에서 스타트 모터로 힘의 전달입니다. 스타트 모터가 엔진을 구동시켜 주고요. 그러면 엔진은 피스톤 상하 운동을 통해서 크랭크 축 회전 운동을 통해 캠 축으로 힘을 이동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이 캠 축을 구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디젤 기관의 시동 보조 장치를 보면 가솔린 기관과는 달리 디젤 기관은 플러그 점화를 하지 않고 압축열로 점화를 하기 때문에 시동의 보조 장치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터레인저, 예열 장치, 실린더 감압 장치 이러한 시동 보조 장치가 필요합니다. 히터레인저는 흡기 가열 장치입니다. 흡입되는 공기를 공기 압축열로 점화를 시키기 때문에 처음 시동 걸 때는 공기가 차갑죠. 그래서 흡입되는 공기를 흡입 다기관에서 가열시키는 방식. 그다음에 예열 장치는 예열 플러그를 연소실 내에 압축 공기를 직접 예열하기 위해서 예열 플러그를 설치하고요. 또 실린더 감압 장치. 디젤 엔진 시동 시 감압 레버를 당겨서 캠축의 운동과는 관계없이 원래는 캠축이 흡배기 밸브를 개폐를 시키는데 처음에 시작은 캠축의 운동과는 관계없이 배기 밸브를 강제로 열어서 실린더의 압력을 감압시킨다. 그렇게 하면은 엔진의 회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실린더 안에도 감압 장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엔진 구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열 에너지를 연료를 떼서 열 에너지를 만들죠. 이 열 에너지를 변환을 시키죠. 기계적 에너지로. 즉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통해서 바퀴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연료를 떼서 바퀴가 돌아가는 것,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것, 이것을 엔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는 이렇게 묻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죠.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는 엔진입니다.
다음은 전기 점화기관과 압축 착화기관을 보겠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전기 점화를 하죠. 즉 스파크 플러그가 번쩍하면서 불꽃을 튀어주죠. 그렇게 점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를 하죠. 스파크 플러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분사하면 압축열 약 500에서 800도씨 정도로 압축을 하게 되면 그 압축열이 생기게 되고 이 압축열에 의해서 착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축 착화 기관은 그러면 디젤 엔진이고 전기 점화 기관, 즉 스파크 플러그 불꽃을 일으켜서 점화를 시키는 건 가솔린 엔진입니다. 다음은 사행정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와 같이 행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흡입은 흡기라고도 하고 폭발은 동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흡입한 공기를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압축을 하고 그때 점화가 일어나면서 폭발을 하고 물러가면서 배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1사이클 중 열 손실이 가장 큰 것은 그러면 여기까지 뜨거워졌던 모든 열을 배기에서 다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열 손실은 배기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열 손실이 가장 큰 것은 그러면 배기 이렇게 고르셔야 합니다. 다음은 1사이클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1사이클로 사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압축 행정 말기에 연료 분사 노즐로부터 실린더 내로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시켜서 동력을 얻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두 가지 용어로 찾으면 되죠. 압축 행정 말기에 두 번째는 동력을 얻는 현상. 그럼 동력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렇죠. 폭발에서 일어나죠. 압축 행정 말기에 그러면 압축 다음에 뭐가 오죠? 폭발이 오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압축 행정 말기에 그러면 뒤에 오는 폭발이구나. 또 연료를 분사시켜서 동력을 얻는 현상, 이 폭발에서 동력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폭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스톤의 행정을 보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단일행자의 정도, 어느 정도 다니느냐 이런 말이죠. 다니는 거리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여기 지금 보시는 건 단순화인데 이게 이제 실린더죠. 실린더 내에 여기 피스톤입니다. 실린더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최고 올라가는 지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지점, 이 지점을 뭐라고 그럽니까? 상사점. 이와 같이 최고로 내려와서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는 지점,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사점. 그러면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거리, 이 거리가 되겠죠. 이것을 바로 행정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리, 이 거리가 바로 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랭크 축과 캠 축 간에 어떤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크랭크 축에서 동력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캠 축으로 전달됩니다. 캠 축은 뭐하고 관계되냐면은 이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쉽게 말하면 압축 뭡니까?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있죠. 이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것이 바로 캠 축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 크랭크 축은 캠 축과 연결돼서 캠 축의 밸브를 여닫는 것을 관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힘이 이 크랭크 축으로 나오는데 이 크랭크 이게 풀리죠. 이 풀리가 뭐하고 연결돼서 도냐면은 클러치에 의해서 변속기 쪽으로 동력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클러치를 떼면 엔진은 돌아가지만 동력 전달은 안 되는 것이죠. 클러치를 붙이면 동력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크랭크 축의 풀리와 클러치가 뗐다 붙었다 하면서 동력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것이 크랭크 축의 기어입니다. 요 위에 보시는 이것이 캠 축의 기어입니다. 지름비는 크랭크 축이 1이라면 이 캠 축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지름비 또는 기어비는 1대 2고요. 여기에 크랭크, 이게 캠 축이겠죠. 그러면 회전비는
이것의 역수죠. 2대 1이 되는 겁니다. 지름비는 이게 두 배가, 이거보다 두 배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은 2대, 이게 두 바퀴 돌 때 이게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름비와 회전비는 역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알아둘 건 요 지름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 이 크랭크 축의 지름은 작고, 기어수라고도 하고, 이 캠 축의 지름은 두 배가 큰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행정 사이클이 4사이클을 마치려면 크랭크 축은 몇 회전 하는가? 우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한 사이클에서의 흡입 행정, 압축 행정이 한 행정이 일어날 때마다 180도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 피스톤이 한번 내려올 때 이 크랭크 축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180도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압축, 폭발, 배기라는 4개가 움직이기 때문에 4로 곱하면 720도죠. 720도는 360도가 1회전이니까 2회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행정 기관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1사이클을 완료하면 2회전을 합니다. 2회전. 그러면 이 크랭크 축이 2회전을 하게 될 때 캠 축은 몇 회전을 할까요? 그렇죠. 2대 1이니까 여기는 한 번 도는 거죠. 기어비가 이것의 2배라는 것은 회전비에 쓴 역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행정을 움직일 때, 한 사이클을 움직일 때 2회전을 하게 되고 크랭크 축은 그때 캠 축은 1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회전비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사행정 사이클이 4사이클, 4사이클을 마치려면 크랭크 축은 몇 회전 하는가? 한 사이클을 마칠 때 2회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4사이클을 마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8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8회전을 한다 그러면 이게 8회전을 하면 캠축은 몇 회전을 할까요? 2대 1이니까. 그렇죠. 4회전을 하게 되겠죠. 캠축. 모든 문제가 나올 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사행정 기관이 2사이클을 완성하려면 캠축은 몇 회전 하느냐? 2사이클이면 1사이클이 2회전이니까 이것은 2 곱하기 2죠. 그러면 4회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크랭크 축이 4회전 했다면 캠 축은 몇 회전 하겠어요? 2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회전입니다. 자, 사행정 기관에서 크랭크 축 기호와 캠 축 기호와의 지름비 및 회전비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지름비는 크랭크와 캠이 1대 2의 관계에 있고 회전비는 크랭크가 2번 돌 때 캠 축은 1번 도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 2452rpm, 2452회 돌았다 이 말이죠. 회전하고 있다면 1번 실린더의 배기 밸브는 1번에 몇 번 열리는가? 배기 밸브가 몇 번 열리냐는 결국 뭡니까? 캠 축이 몇 번 돌았냐 이런 말이죠. 이 밸브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캠 축의 도는 횟수를 묻는 거예요. 크랭크 축과 캠 축은 뭐예요? 회전비가 2대 1이죠. 그러니까 2452회 돌았다면 이것을 반절 돌았겠죠. 2로 나누면 1226회 돈 것입니다. 이 행정기관에서 크랭크 축이 몇 도 회전할 때 1사이클을 완료하는가? 자, 이 행정기관에서는 흡입, 압축이 한 번 일어나고 폭발, 배기가 한 번 일어나요. 그래서 이 행정이죠. 두 번의 행정이에요. 이 한 번의 행정이 일어날 때마다 180도예요. 그러면 360도죠. 이 행정기간이 1사이클을 완료하면 한 바퀴 돌아요. 360도. 그래서 사행정기관에서는 720도를 돌았는데 이 행정기관에서는 이 둘이 한 번, 이 둘이 한 번. 그래서 360도를 돈다는 거. 자, 이 행정 사이클 기관의 피스톤 헤드의 연료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돌출부. 이 행정기관에서의 돌출부, 디플렉터. 이건 그냥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더스퀘어, 오버스퀘어, 정방행정을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이는 이것이 지금 피스톤이고 요 밖에 보이는 요것이 뭡니까? 실린더입니다. 이것이 실린더고 이 안에 보이는 이것이 피스톤이죠. 자, 피스톤의 지름과 이 행정의 길이를 봐서 행정의 길이가 더 길면 이게 더 짧다는 얘기죠. 피스톤 길이가 언더스퀘어, 이걸 행정으로 보면 장행정이죠. 길죠. 근데 행정의 길이가 짧아요. 뭐보다요? 이 피스톤의 지름보다. 이건 단행정, 행정이 짧죠. 그래서 단행정이라고 하고, 또 이게 크다 그래야죠. 지름이 더 크다 그래갖고 오버스퀘어라고 해요. 그래서 단행정은 오버스퀘어, 장행정은 언더스퀘어라는 거 명칭부터 알아두시고요. 장행정은 이와 같이 행정의 길이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왕복에. 그래서 회전수는 느리다. 회전수는 느리다. 그러나 반대로 힘은 토크는 출력은 좋다. 이거는 반대죠. 이게 짧으니까 회전수는 빨라요. 회전수 빠르다. 그런데 출력, 토크는 약하다. 힘은 약하다. 단행정은 어떤 거요? 가솔린 기관. 장행정은 디젤 엔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언더스퀘어, 장행정. 행정이 내경보다 커요. 길죠. 이렇게. 이 행정이 이 내경보다 길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언더스퀘어라고 그러죠. 내경보다 행정거리가 크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늦어요. 왔다 갔다 하는 회전 속도는. 그래서 회전력, 즉 토크는 크다. 측압이 좋고 실린더나 엔진의 전체 높이가 이 높이가 높으니까 엔진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게 주로 디젤 엔진이죠. 그 다음에 오버스퀘어, 단행정. 행정거리가 내경보다 작기 때문에 특징은 회전 속도가 빠르지만 회전력은 작다. 측압이 크고 행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엔진의 높이를 낮출 수는 있어요. 가솔린 엔진이죠. 근데 길이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이 부분은 설명드린 거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 그냥 문제가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면 뭘 묻는지 아시겠죠? 회전 속도가 없다 그러면 바로 이 단행정을 묻는 것이죠. 흡벽이 지름을 길게 할 수 있어. 이게 끼니까요. 단위 실린더 체력당 흡입율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은 그러면 단행정 기관, 오버스케어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스케어의 장점,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도 엔진의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흡벽 기지름을 크게 할 수 있어 흡입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직렬형의 경우 이게 낮으니까 엔진의 높이를 낮출 수 있다. 단점은 내경이 커서 피스톨이 과열되기 쉽고 측압이 높죠. 그래서 엔진의 길이가 옆으로 퍼져 있죠. 그래서 엔진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 다음은 피스톤 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스톤 링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절개부라고 그러죠. 근데 이 절개부는 하나를 이렇게 끼웠다면 다른 하나는 어떻게 끼워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끼워야 돼요. 절개부가 반대로 가게. 그래야만 이 압축 공기가 새질 않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편의상 이렇게 둘을 같이 했지만 180도 위치로 돌려서 이 절개부가 나오게. 그래서 120도 내지는 180도 돌려서 절개부가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피스톤 링의 절개부가 서로 180도 위치로 되어야만 압축 공기가 새지 않습니다. 피스톤 링의 탄력이 부족하면 실린더의 압축 압력이 감소되는 것이에요. 블로바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린더 벽을 한번 보면요. 이게 지금 피스톤이죠. 이 부분이 피스톤입니다. 실린더 벽은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실린더 벽이 마모되면 실린더의 압축 압력이 감소한다. 당연하겠죠. 벽이 마모되면 틈새가 있게 되고 밀어도 블로바이 현상으로 압축 공기가 새버린단 말이죠. 피스톤의 마멸 또는 상부에 금이 갔을 때도 피스톤
마멸됐거나, 그러니까 벽이 마멸됐거나 또는 피스톤이 마멸됐거나 어떻든 틈새가 많이 벌어지면 압축 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실린더 벽이 마모되면, 아까 여기 본 거죠. 실린더 벽이 마모되면 오일 소모량이 많아진다. 왜 그럴까요? 마모되니까 다 긁어내리질 못해요. 틈새가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이 오일이 어디로 들어가죠? 연소실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밀고 올라갈 때. 그러면 연소실에서 오일이 타버려요. 연료와 함께. 그러니까 오일 소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틈새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압축 공기가 새버려요. 밑으로. 그럼 열 효율이 감소하겠죠. 압축 압력과 폭발 압력이 감소하겠죠. 실린더 벽의 마멜은 어디에서요? 실린더 윗부분, 요 상사점 부분에서. 왜냐면 여기서 점화가 일어나고 하는 연소실이기 때문에 상사점에서 이 부분에서 실린더의 감소가 실린더 마모가 가장 심하고 하사점으로 내려오게 되면 감소하게 되겠죠. 마모가 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린더 벽의 마멜은 실린더 윗부분, 상사점 부분이 가장 크고 아랫부분, 하사점 부분이 가장 적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린더 마멸 원인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지금 실린더에 있는 링은 여기 이 틈새 여기에 끼워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링이 끼워지는 틈새 사이에 있는 요 부분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것을 가리켜서 랜드라고 그래요. 랜드. 자, 실린더 마멸 원인은 피스톤과 실린더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멸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찰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마찰에 의해서 마멸된다. 맞죠? 피스톤과 랜드의 마찰. 이 피스톤하고 실린더하고 요 랜드하고 마찰이 일어나겠느냐?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끼운 링이 더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링이 이걸 긁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스톤 랜드와의 마찰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멸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소 생성물에 의한 부식, 그렇죠. 부식이 실린더 벽에 부식이 일어나면 마멸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흙 또는 먼지와 이물질이 있어서 마멸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피스톤 랜드의 마찰, 요게 랜드인데 이 랜드는 피스톤하고 직접 달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링이 튀어나가고 이쪽에서 긁게 되겠죠. 그 실린더 벽을 직접 마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스톤의 구비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 피스톤이 고온 고압에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피스톤의 열 전도가 잘 돼 가지고 그 열이 오일이라든가 전달이 되져 가지고 이거 자체가 너무 열을 받으면 안 되죠. 소결되니까. 그래서 열 전도가 잘 될 것, 고온 고압에 견딜 것, 열 전도가 잘 될 것, 그다음에 열 팽창률이 적을 것. 만약 열 좀 받았다고 해서 피스톤이 엄청 늘어나 버렸다. 팽창했다. 그러면 달라붙어 버리겠죠. 그래서 열 팽창률이 적을 거, 피스톤의 중량이 가벼울 거, 블로바이가 없을 거, 새지 않을 거 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피스톤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피스톤과 실린더의 간극이 클 때 일어나는 현상 그랬습니다. 자, 이게 실린더고 이게 피스톤인데 이 간극이 크다 그 말은 샌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스톤 슬랩 현상은 뭡니까? 간극이 커서 반드시 내려오지 못하고 압축이 폭발이 이걸 때리게 되면 밀게 되면 이게 실린더가 피스톤이 실린더 벽을 때리는 거예요. 예, 이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슬랩 현상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슬랩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따닥따닥 하면서 또 압축 압력이 저하되겠죠. 새버리니까 오일이 다 긁어내지를 못하니까 또 연소실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맞는 거죠. 피스톤과 실린더의 소결이 일어난다. 간극이 클 때 아니죠. 간극이 적을 때 달라붙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린더와 피스톤의 간극이 적을 때는 달라붙죠. 고착, 소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기관의 피스톤이 고착되는 원인은 피스톤 간극이 작을 때 서로 달라붙어 버린다. 기관에 오일이 부족할 때 서로 달라붙어 버린다. 기관이 너무 과열됐다. 서로 달라붙어 버린다. 그러나 기관에 오일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달라붙지 않겠죠.
그래서 답을 고르라 그러면 기관에 오일이 너무 많을 때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스톤 링의 3대 기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끼워져 있는 것이 피스톤 링이죠. 이 링은 뭐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밀봉작용, 기밀 유지작용을 하죠. 그래서 새지 않게 하는 거예요. 냉각작용, 열 전도작용을 합니다. 이 피스톤이 받은 열을 링이 실린더 벽 쪽으로 또는 오일과 이렇게 해서 열 전도작용을 하고요. 오일 제어작용, 실린더 벽에 있는 오일을 긁어내리는 거, 이게 링이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이 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개부가 서로 반대 방향 쪽으로 가도록 해서 압력이 새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피스톤 링의 절개부를 120도 또는 180도 방향으로 서로 엇갈리게 끼워주는 주된 이유는 절개구 쪽에서 압축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과 오일링의 작용 중 오일의 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오일은 그렇죠. 녹유를 방지하는 거 방청작용, 냉각작용을 합니다. 응력 분산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오일 제어작용, 오일 제어작용은 오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일링이 하는 거죠. 오일링이 긁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오일 제어작용은 오일링의 작용이다. 다음은 문제 하나를 보겠습니다. 포실린더 기관에서 실린더가 지금 4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스톤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 피스톤 한 개당 링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피스톤 한 개당 링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피스톤이 4개가 있으니까 링은 몇 개겠어요? 4, 4, 16, 16개의 링이 있다는 얘기죠. 링이. 그러면 한 개의 링의 마찰력이 0.5kg이라는 거예요. 그럼 곱하면은 총 마찰력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8kg이 되겠죠. 그래서 포실린더 기관에서 그러면 실린더 4개를 그려 놓으시고 그다음에 피스톤당 링이 그러면 피스톤 하나의 링 4개 그려 놓으시고 그럼 총 링이 4, 4, 16, 16개겠네. 그런데 마찰력이 하나당 0.5kg라고 하면 곱하면 8kg 나오는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 전달의 순서를 알아볼게요. 여기 피스톤이죠.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커넥팅 노드라고 그러죠. 커넥팅 노드가 어디라고 연결되냐면 크랭크 축하고 연결되어서 한 번의 행정당 180도씩을 이렇게 밀고 올라가고 하는 거죠. 180도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피스톤과 연결되는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피스톤 핀하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다음 이 커넥팅 노드가 크랭크 축하고 연결되는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크랭크 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크랭크 핀으로 위에는 피스톤 핀으로 서로 연결해 놨다는 거. 크랭크 핀과 피스톤 핀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물론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 크랭크 축의 마지막에서는 풀리가 돌아가게 되고 이 풀리와 뭐가요? 클러치가 붙었다 뗐다면서 변속기 쪽으로 동력을 주고 절단하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피스톤과 커넥팅 노드를 연결하는 피스톤이 중공인 이유. 이 중공, 이 가운데가 비어 있죠? 여기 뒤까지 뻥 뚫렸단 말이에요. 이 중공 가운데 이 중공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이렇게 필공자에 가운데가 비어 있다 이 말이죠. 예. 이 중공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 속을 비워 놓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무게를 가볍게 하고 이게 피스톤 무게가 무거워 좋을 게 없죠. 오일 통로를 쓰는 거예요 이걸.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무게를 가볍게 하고 두 번째는 오일 통로로 착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비워놓는 거예요. 중공으로 한다는 거죠. 다음은 내연기관의 동력 전달 순서를 한번 보면은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커넥팅 노드를 통해서 어디로요? 크랭크 축으로 동력 전달하면 이 크랭크 축이 풀리에 연결되어 풀리를 돌리면서 이것이 클러치를 붙었다 뗐다면서 변속기 쪽으로 동력 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피스톤에서 커넥팅 노드로, 커넥팅 노드에서 크랭크 축으로, 크랭크 축에서 클러치로, 피스톤에서 커넥팅 노드, 커넥팅 노드에서 크랭크 축, 크랭크 축이 클러치하고 붙었다 뗐다면서 동력 전달을 하게 된다. 그것이
동력 전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디젤 기관에서 폭발 순서가 1, 3, 4, 2이다. 1번 실린더가 흡입 행정 시 3번 피스톤은 어떤 행정을 하는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을 그리신 다음에 흡입, 압축, 폭발, 대기 이와 같이 행정의 순서를 그리신 다음에 폭발 순서가 1, 3, 4이다 그러면 이건 이 행정의 순서는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이 폭발의 순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걸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 흡입이 1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1번 실린더가 흡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번, 그 다음에 3, 4, 2 이렇게 역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묻는 건 뭘 물었습니까? 3번 피스톤을 물어요. 3번. 예. 3번 피스톤은 어떤 행정을 해요? 대기 행정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행정은 대기 행정을 한다.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스스로 그려서 납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이밍 기호를 보겠습니다. 이 타이밍 기호는 어떤 타이밍하고 지금 연결시키는 타이밍이냐면 밸브, 흡입 밸브가 열릴 때 열게 해주고 계기 밸브가 열릴 때 열게 해주고 이러한 밸브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을 이용해서 캠축을 움직여서 밸브를 움직이는 캠축 구동용 기호로 밸브의 작동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내는 거 이걸 가리켜서 타이밍 기호라고 한다. 타이밍 기호에 백래시가 클 때 백래시라는 건 뭡니까? 헐겁다 이런 말이에요. 잘 물리잖아요.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이 백래시가 크게 되면 뭐하고 관계되겠어요? 그래서 당장 밸브의 개폐 시기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래시가 크게 되면 밸브 개폐 시기 등이 틀려지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타이밍 기호와 백래시와 밸브 개폐 시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캠축의 캠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 윗부분 보시면 요게 캠축이죠. 지금 요게 이게 뭡니까? 크랭크축이죠. 이게 한 바퀴 이 한 행정에서 내려오면 180도 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위에 보면 여기에 지금 밸브 이게 밸브란 말이죠. 이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캠축이 뭘 돌리게 됩니까? 로커암을 돌리게 되면 로커암을 밀어주게 되면 로커암이 이 미는 힘을 밑으로 밀면서 밸브를 눌러주는 건데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밸브를 움직여주는 것은 뭡니까? 캠축이죠. 캠축의 캠인데 캠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옮겨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된 이 부분이 기초원이라고 이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노즈인데 이 노즈와 이 기초원과의 사이의 이 거리를 양정이라고 해요. 양정 이 튀어나온 부분 결국 이 부분이 양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캠축의 캠의 수는 요 캠, 요게 캠이죠. 캠. 이 캠의 수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밸브의 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캠의 수는 바로 뭐다? 밸브의 수이다. 네. 캠 수는 밸브의 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의 주요 기능은 캠 축에 흡배기 밸브를 개폐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캠 축에다 오일 펌프와 연료 펌프, 배전기 등을 또 구동시켜 줬어요. 이게 이쪽으로 연결된다 말이죠. 부수적인 거죠. 캠 축은 크랭크 축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흡배기 밸브를 개폐시키고 오일 펌프나 연료 펌프, 배전기 등에도 동력을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캠의 양정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기초원을 그리신 다음에 이 기초원과 이 노즈 튀어나온 부분까지 이 부분을 양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캠이 로커암을 밀어줘요. 밀어주면 이 운동 정황을 리로커암은 밑으로 어떻게 합니까? 눌러주면서 밸브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밸브 개폐에 관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로커암과 밸브 사이에 틈새가 있어요. 틈새 보이죠? 요 틈새, 이걸 밸브 틈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밸브 틈새를 두냐 하면은 이게 과열되게 되면 틈새가 없으면 달라붙어 가지고 항상
개폐와 관계없이 누르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틈새를 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밸브의 이 부분은 스프링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크와 모터 한번 볼게요. 밸브의 개폐를 위한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방향 전환을 한다.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캠축이 위로 밀어준단 말이죠. 캠축의 노즈 부분이 이걸 밀어줘요. 이걸 밀면 여기서는 밑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밸브의 개폐와 관련하는 거 로커합니다. 그 다음에 밸브 스프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스프링이 돼 있죠. 이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놔둬서 올라온 상황이라면 밸브가 닫혀 있는데 이 장력이 약하다 보니까 밀착 불량이 돼서 그쵸? 예, 밸브를 완전히 닫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의 블로바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출력이 감소되고 블로바이 현상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밸브 간격이에요. 아까 여기 이 간격을 보셨죠? 밸브 간격은 엔진 작동 중에 열 팽창을 고려해서 두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은 쪽 배기 밸브 쪽에 간격을 더 크게 둔다. 열 받는 곳은 배기 밸브 쪽이니까요. 다음 밸브 간격이 너무 크면 이 밸브의 간격이 너무 크면 정상 작동 온도에서도 밸브가 완전하게 열리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 블로우 다운과 블로바이 현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블로바이 현상을 먼저 볼게요. 실린더와 피스톤의 틈새에서 틈새가 많으니까 거기로 압축과 폭발가스가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이 떨어지겠죠. 이 빠져나오는 현상, 이걸 가리켜서 블로바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블로다운 현상은 뭐냐면은 계기행정 초기에 계기 밸브가 열려서 피스톤은 계속 하강함에도 불구하고 연소가스가 자체 압력으로 인해 스스로 배출된단 말이죠. 그러면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계기 밸브가 열릴 때 힘을 덜 받게 돼요. 이미 피스톤은 내려오면서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폭발로 내려와서 거의 내려올 쯤에 스스로의 이 압력에 의해서 계기 밸브가 저기를 좀 열려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블로우 다운이라고. 그러면 이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미는 힘으로 여기서 이제 그 예, 밸브가 열려주면서 이것을 배출을 시키는데 이 힘이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배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둔 것이 바로 블로우 다운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블로우 다운 현상과 블로바이 현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